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수업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수업은 여러분들이, 5교시 체제로 갈 거예요. 그래서, 1교시 형태에서 5교시라고 해서 많이 하는 게 아니고, 1교시는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하고, 그 다음에 농지법 1시간, 도시개발법 1시간, 정비법 1시간. 그러면 이제 그 세 개 법률에 대한 또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제에 관련된 거 또 복습 1시간 이렇게 해서 총 5시간 체제로 여러분들이 갈 것이다. 그래서 5교시 체제, 5시간이 아니라 5시간 그러면 짜증나죠. 5교시 체제 이렇게 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먼저 한번 확인을 좀 할 건데요. 자,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 중에서 바로 첫 번째 공부했던 내용이 사업주체였습니다. 그렇죠? 자, 사업주체라는 사람은 공도 할 수 있고 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누구는 못 믿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인인 경우에는 뭐 해라? 등록해라. 이걸 공부했던 거죠. 등록은 누구한테 해야 된다 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한다 그랬죠? 자, 그래서 근데 등록을 했는데 문제가 있더라. 말소 문제 생긴다 그랬죠. 그래서 말소는 필요적과 임의적이 있는데 필요적인 경우에는 두 가지만 나온다 했죠. 뭐하고 뭐? 거짓, 대여.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주택건설 사업주체와 관련돼서 누구한테 등록한다? 국장한테 등록한다. 자, 연간 몇 개 이상이라고 그랬죠? 20개 이상이, 그리고 10,000제곱미터 이상. 자, 그런데 누구는 제외된다? 믿을 수 있는 국가 똘마니는 제외된다. 이거. 자, 그 다음에 자본금인 경우에 런트하는 거 이 부분은 이제 안 했으니까 빼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짓, 대여는 어떻게 한다 했죠? 틀어적 등록 말소. 그래서 필요적 등록 말소. 이 문장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용자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로 간주되는 경우가 세 경우가 있다 했죠. 토지소유자, 주택조합, 고용자. 그때 고용자는 자기 집 짓는 게 아니라 남의 집 짓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능력이 있으면 더 안 좋게 지을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은 무조건 공동사업주체가 되어라. 이렇게 됐죠. 그래서 필요적 공동사업을 해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는 임의적 공동사업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두 번째는 주택조합을 공부했어요. 뭐 이때 주택조합이라는 것은 지역, 직장, 리모델링 주택조합에 의해 가지고 이루어진다고 이야기했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주택조합 관련돼서는 자격 문제도 있었고 바로 인가 문제점까지 발생을 했고 모집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존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문장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것이 첫 번째는 주택건설조합입니다. 자, 이 건설이니까 리모델링은 건설이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제외한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때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직장주택조합은 무주택자에 한해서 신고하면 된다 그랬죠? 자, 그런데 지역과 직장주택조합인 경우에는 무주택자도 되지만 누구도 된다 했어요. 85제곱미터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도 자격이 되더라. 그리고 그들은 뭘 받아야 된다? 인가받아야 돼요. 근데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에 의해서 인가받은 건 똑같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이나 직장이나 지역은 인가를 받는 게 원칙인데 국민주택 공급받을 때만 신고해라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격 판단에 문제가 있는데요. 자, 우리가 보통 자격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나중에 인가 받고 나서 충원하는 문제가 생긴다 그랬잖아요. 그럼 인가 후에 충원하는 문제가 있는데 원래 충원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사람이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충원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때 충원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자격이죠. 자, 지역주택조합에 들어가려면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돼요. 그러면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되는데 6개월 이상 거주를 충원 당시에 충족하는 경우가 있고 자격 인가 신청일, 인가 조합 인가 신청일 당시에
충원, 자격이 결국은 해당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자격이 충족한 경우하고, 그 다음에 충원 당시에 충족한 경우, 이 두 경우가 문제가 되더라. 그때 우리는 자격은 뭘로 본다? 설립, 인가, 신청일로 보더라. 그리고 변경 인가를 해야 하니까 A에서 B로 바뀌었으니까 조합원이. 그때 변경 인가는 인가로 끝내고 허가는 허가로 끝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인가로 설립하고 인가로 해산하지만 변경할 때도 인가 받아야 된다. 그래서 변경 인가는 언제까지 한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까지.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지역이든 직장이든 인가를 받을 요건에서는요, 조합 자체에 대해서 땅을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땅을 확보를 할 때 80% 이상의 권원 플러스 15% 이상의 소유권까지 해서 총 95% 이상을 확보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되는데, 자, 이때 이 조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요, 모집은 일단 50% 이상의 권원을 확보하면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정세대수는 50% 이상이며, 그리고 조합원은 몇 명 이상이라고 했어요, 못해도. 20명 이상은 해야 된다. 자, 그리고 충원일 때 중요한 게 있죠? 이 충원은 인가 후를 말하는 거예요. 인가 후. 그럼 인가 후에는 사자는 무소우니까 그냥 충원하면 된다고 그랬고, 탈퇴나 변경은 세대수 50% 미만이지만 충원이 가능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자, 그 부분 주의하시면 되겠죠? 우리는 주택 상환 사채와 관련된 내용을 공부했었는데요. 자, 주택 상환 사채는 도시가 들어있지 않고 사채라는 사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주택 상환 사채는 도시가 없어. 그러면 누구든지 발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채야. 그러니까 사채는 민간인만 발행을 하는 게 아니라 공사까지는 발행할 수 있다 했죠? 즉 비행정청이 발행할 수 있다 그랬잖아. 행정청은 발행을 못해. 그럼 비행정청이 각각 대표 한 명씩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똘마니 대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민간인 대표는 등록사업자. 근데 얘네들이 많이 발행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 했어요? 결국은 발행을 제재를 가해야 된다 했잖아. 그래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 승인은 여기 등록이 나왔으니까 등록은 누구한테 한다고 그랬죠?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으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또 하나는 도시가 안 붙으면 우리는 무슨 증권? 기명증권. 기명은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명의를 변경하려면 주소나 성명을 바꿔야 돼. 그때 이 명의를 변경할 때 문제는 채권이고, 채권에는 뭐만 기재한다 했죠? 성명만. 사채니까 그렇게 된다 했죠? 사채니까 성명만 기재하라 이렇게 이야기한다 있고, 그 다음에 등록 말소 시, 자, 등록 말소했다 하더라도 여기서 보증했으니까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사채는 숫자 개념을 봤을 때, 자, 일단 4 아래로 3이라는 숫자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 문제만 생기면은 4 위로 나온다 했지. 그래서 몇 억이라고 그랬어? 5억이고. 나머지는 3년을 초과할 수 없고 등록 3년, 연평균 300 이렇게 나온다 그랬죠. 자, 그리고 중도 상환 문제가 있는데, 중도 상환은 내가 이 지역, 우리 지역에다가 투자하는 것을 회수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럼 그때 회수하는 경우에는 전원이 국내외로 이주하거나, 그리고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체류하는 것도 포함시켜주죠. 몇 년 이상 체류하는 거? 2년 이상 체류하는 거. 그리고 같은 동네로 가더라도 상속된 곳으로 이전한 경우 있다고 그랬죠? 자, 이때는 중도 상환이 가능하다. 그리고 사채는 어디다 쓸 것이냐? 우리 동네에다 내가 투자한 거예요. 조합에다 투자한 게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 동네에다 투자를 하는 거니까 우리 동네 땅 살 때, 그리고 건물 지을 때 그 비용으로만 사용하더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절차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요. 자, 승인, 설계, 착공, 신고, 시공, 감리인데, 자, 승인이 시작. 사용검사가 끝. 그래서 우리는 항상 승인부터 사용검사까지 공부할 때 설계라든가 나머지 감리까지는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기는 시험에 나오더라도 포기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승인과 사용검사 쪽만 공부를 하자. 자, 그래서 승인은 몇 개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30개 이상이야. 근데 한옥은 몇 개 이상이라고 그랬죠? 50개. 그리고 역시 만. 여기는 한방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 승인은 지목해 주는 건 아니잖아. 지정해 주는 거. 그러니까 지목하고 지정이니까 국가 똘마니도 승인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시도 대도시장,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시군수, 6개 짱이 한다 그랬고, 근데 국장도 하더라. 이게 어떤 경우? 국가산업, 국가 똘마니가 시행하거나 장관이 지정 고시했거나. 그리고 우리가 땅을 확보를 할 때는 땅은 100%를 확보를 하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확보하기 어려워. 그러니까 못해도 몇십 퍼센트? 80% 이상은 확보해라. 그런데 주택조합은 몇 퍼센트였죠? 95% 이상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80% 이상 확보하라고 해놓고 왜 또 95%? 이 차이점이 뭐냐? 5% 이상 남으면 그때는 투기자에게서만 우리는 매도 청구가 가능하다 있죠. 자, 원주민한테는 안 된다 그러잖아. 그 기준이 뭘로 본다 했어요? 10년 이후자에게만. 10년 이전자한테는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또 5% 미만 나오면은 모두에게 할 수 있다 그랬죠? 그게 차이점이다. 그리고 매도 청구는요, 아쉬운 것은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시가가 되고, 그리고 시가는 정찰제가 하니까 3개월 이상 합의 봐야 된다 있죠? 자, 그리고 주택법에서 취소가 나오면 일단 지치는 할 수 있다. 임의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택법이 취소 나오면 임의적. 이건 공식이라고 그랬죠. 주택법 취소 나오면 임의적. 하나만 취소하여야 한다가 있다고 그랬죠. 공급 취소 결항 금지. 자, 간선시설. 아파트 밖에 있는 도로는 지자체가 만들어주지만 아파트 안에 있는 도로는 사업주체가 만들어야 된다. 근데 아파트 안에 있는 도로도 지자체가 만들어준 이유는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는 몇 개 이상이다? 100개 이상이다. 그리고 16,500. 많이 아니라고 그랬죠? 16,500. 그 비교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사용검사는 이제 뭘로 할 수 있겠냐? 사용검사를 하면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 그랬죠? 입주가 가능한 거야. 그때는 공구별, 동별까지 되는데 임시사용 승인은 모두 다 합격이 아닌 경우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공동주택인 경우는 어떻게 할 수 있다? 세대별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정리를 했었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주택 공급이었는데, 주택 공급은 서설, 분양가 상한제, 공급 취소 결항 금지, 저당권 등 설정 제한, 투기 관주고. 자, 서설 그러면 머릿속에 딱 떠올려야 될 것이 마감제 문제입니다. 마감제 그러면 머릿속에 딱 떠올려야 될 것이 미키마우스와 도날드 문제겠지.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장에서 마감제는 견본주택과 완공주택이 똑같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둘 다 똑같아야 되는데, 근데 이게 똑같은지 안 똑같은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 왜? 완공했을 때는 견본주택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영상문 등을 제출하라 그랬죠? 근데 이 영상문은 제출해야 되는데 누구도 제출해야 된다 했어요. 국가 똘마니도 제출해야 된다, 사실. 요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마감제는 자, 2년 이상 보관해야 된다 했죠? 외국에 갔다 올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같은 질 이상이라고 그랬고 사전에 통지해줘라. 자, 분양가 상한제가 나오는데요. 분양가 상한제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자, 분양가 상한제는 납부금 상한제라고 생각하면 된다 했죠. 그래서 지정은 항상 정부에서 한다. 그래서 누가 한다? 분양가 상한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합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 예외는 완전하게 서민용과 아니면 넘사벽이라고 그랬죠. 그때 완전한 서민이 있어 꼭 기억해야 될 거 뭐라고 그랬어요? 도시형 생활주택. 이거 하나라도 기억해야 한다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 제외 도시형 생활주택. 자, 근데 분양가 상한제를 지정한 사람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야.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문가가 아니라 그랬지. 그러니까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가한테 심의를 받아야 된다 했잖아. 그때 공급의 심의는 누구라? 주정심의. 자, 공급질서 결항금지인데요. 공급질서 결항금지는 A한테서 B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A에서 B로 넘어가면 안 되니까 여기서 문제될 수 있는 것은
절대적으로 A에서 B로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걸 명시를 해놓고 그리고 나서 되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더라 있지. 자, 첫 번째는 뭐였고요? 상속. 두 번째는 뭐였다? 저당. 이것은 허용을 해주더라. 그러니까 상속으로 넘어가는 경우와 저당으로 넘어가는 경우만은 허용을 해준다. 이것은 공급처소 결항금지가 아니다. 근데 그 외에는 안 돼. 근데도 불구하고 행위를 했다면 그때는 지위는 무효. 그리고 계약은 필요적 취소. 이거 하나만 필요적이라고 이야기했었죠. 나머지는 다 임의적이고. 그래서 주택법에 취소 나오면 그냥 무조건 임의적 이렇게 아예 머릿속에 딱 박아놓으면 돼요. 그러다가 이거 하나만 필요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필요적 한 개밖에 없으니까. 자, 저당권 설정 제한이 나왔는데 저당권 설정 제한은요. 자, 우리가 집을 살 때 집을 보고 사는 게 아니라 모델하우스를 보고 산다 그랬죠. 그러니까 당연히 땅밖에 없더라. 근데 그 땅을 팔아먹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했잖아. 그래서 사업주체들이 못 팔아먹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언제까지 못 팔게 하느냐.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며칠까지? 60일까지입니다. 대신 입주자 예정자의 동의가 없을 때예요. 있으면은 할 수 있어요. 그 전이라도. 근데 입주자 동의 없을 때는 딱 60일까지는 못 팔아먹고 저당도 못 잡더라. 그러면 이제 부기등기를 해야 되는데 부기등기는 믿을 수 있어서 한다? 믿을 수 없어서 한다? 믿을 수 없어서. 그러니까 당연히 국가 똘마니는 제외되겠구나 생각할 수 있고 그때 부기등기는 대지인 경우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주택은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약간이라도 시간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동시에 해야 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꼭 사는 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파는 놈이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자, 지금 부기등기가 돼 있어. 이건 사면 안 됩니다. 이건 팔면 안 됩니다. 부기등기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보면서도 사는 놈이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걔한테는 어떤 걸 줘야 된다 했어? 꿈꾸는 걸 준다 그랬죠? 그래서 무효. 그래서 결국 그거 사봤자 꿈꾸는 거와 똑같다. 그래서 무효로 취급해 주더라. 자, 요 내용이 바로 여러분들이 주택의 공급에서 배웠던 내용인데요. 근데 이 중에 또 우리 하나 더 배웠던 게 전매 제한이라는 걸 배웠죠. 원래는 전매를 할 수 없는데 특례로 할 수가 있는 경우 있더라. 그때 허용되는 경우가 바로 역시 국내외로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라 그랬잖아. 근데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인데 문제는 국내로 이전하는 경우에서는 수도권 안에서는 제외된다 했죠. 서울, 경기, 인천으로 서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혼 때문에 집을 주는 경우 있다고 그랬고요. 근데 이혼이 아니고 배우자한테 증여한 경우에는 일부 증여만 허용하더라. 자, 이 정도 형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결국은 주택의 건설과 공급과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해봤어요. 그렇죠? 자, 그럼 문제 볼까요? 62번 문제 보면은 원칙적으로, 자, 요 문제 보세요. 다 읽을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원칙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가봤더니 뭐 나와 있어? 국토교통부장관한테 등록한대.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 국토교통부장관한테 등록한다 그러면 누구는 제외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국가 똘마니는 제외된다. 그럼 이 앞에가 공사가 나오면 이 문제는 무조건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항상 그걸 봐야 돼. 그래서 공사 나오면서 등록한다. 그러면 X네. 자, 근데 여기는 이제 가로를 넣으라 그랬으니까 이때 등록하는 기준은 연간 몇 개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20개 이상. 그렇죠? 연간 20개 이상. 그리고 만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고요. 자, 63번 문제는 고용자가 그랬어. 고용자. 이게 주어야. 항상 주어 보고 결론 모른다고 그랬죠? 공동사업주체로 본대요. 그렇죠? 고용자는 공동사업주체로 보는데, 자, 여기는 안 볼 수 있습니까? 계속 봐야 됩니까? 계속 봐야지. 그러니까 시행할 수 있답니까? 시행하여한답니까? 시행하여한다. 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64번 문제는 지역이 나오고 직장이 나왔어. 그러면 지역과 직장의 주택조합은, 자, 이렇게 나왔잖아. 그러면 지역과 직장 때문은 어떻게 한다? 조합원은 가로명 이상으로 해야 된대.
자, 여기는 리모델링이 아니면, 리모델링 나오면 X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리모델링 하면서 이런 문장이 나오면 X가 되는 거예요. A정 세대수 리모델링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조합원 몇 명 이상 이것도 리모델링이 나올 수는 없잖아. 이건 지역과 직장 문제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A정 세대수하고 조합원의 문제니까 A정 세대수는 몇 % 이상이고 50% 이상이고 조합원은 모두도 몇 명 이상은 돼야 된다? 20명 이상은 돼야 된다. 이 뜻이죠. 자, 65번 문제도요. 조합원으로 추가하는 겁니다. 그럼 충원한다는 거잖아. 그렇죠? 어떻게 한다고? 기준으로 한대요. 그러면 주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뭘 기준으로 하냐는 거예요. 봤더니 아는 단어가 나왔네요. 자격. 그럼 자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소급 적용한다 했죠? 어디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로. 그렇죠? 이렇게. 자, 66번 문제. 주택 상환 사채를 이게 주어입니다. 그렇죠? 자, 어떻게 한대요? 승인을 받는데. 아, 주택 상환 사채는 승인 받으면은 여기는 등록 사업자가 나오니까 누구한테 승인 받는다 했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니까 이 자리를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자리에다가 행정안전부 장관 뭐 이런 걸 집어넣는다든가 기획재정부 장관 이런 걸 집어넣는다든가 이럴 때 아니구나라는 거 알면 돼.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 왜 여기가 국토교통부 장관 나오냐? 바로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사람이 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등록 사업자가 돼요. 등록이 나오면 항상 따라 나오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국토교통부 장관. 그래서 등록 나오면 국장.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는 거죠. 자, 67번 문제는 사업 주체가 엄청 길잖아요. 자, 이게 주어예요. 항상 우리는 너무 길면 다 읽을 거 없어. 주어 보고 결론 가봐. 뭔데요? 도로 및 상하수도를 설치한대. 여기까지는 뭔 말인지 알 수 없잖아. 그러면 앞에 가서 봤더니 조금 더 길잖아. 지방자치단체가. 자,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만들어준다.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만들어준다? 세금 들어가면서? 그럴 일 없잖아. 근데 많이 살면 된다 그랬지. 몇 개 이상이면? 100개 이상이면. 아, 그럼 이건 간선시설에 관한 이야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리고 16,500이라고 그랬죠? 많이 아니라는 거. 자, 68번 문제는 이게 주어야. 가로는, 그죠? 가로는 뭐 한대요? 분양가 상한제를 지정할 수 있대. 자, 그러면 지정할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국장이죠? 자, 근데 뒤에 가로 하나가 더 있잖아. 봤더니 여기는 뭘 거친대? 심의를 거친대. 자, 공급의 심의는 누가 맡은다 있어요? 주정심, 주거정책 심의위원회. 자, 69번 문제 보세요. 또 주어는 안 가르쳐줬잖아. 주어는 어떻게 한다고요? 조정 대상 지역을 지정할 수 있대요. 근데 여기는 이제 주정심의 뭐를 거쳐서? 심의를 거쳐서. 자, 조정 대상은 몇 명이 합니까? 한 명이 하지. 투기과일주는 몇 명이 한다 있어? 2명이 했잖아. 그러니까 투기과일주는 둘이니까 시도지사 국장이 나오는데 조정은 한 명이 해야 되잖아. 한 명은 누구만 나와야 되겠어요? 국토교통부 장관만 나와야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국토교통부 장관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바로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그죠? 그 다음 좀 쉬었다가 바로 농지법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잠깐 쉬었다 볼게요.